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염이 관영한 세상에서 건강을 생각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기아대책기구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몇 개로 나누어서 편집했습니다.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은과 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은 중금속 중독입니다. 수은 중독 증상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주로 신경 독성을 일으킵니다. 신경 독성은 뇌신경 그리고 말초신경에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두통이나 또는 성격 변화, 우울증 이런 신경 독성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떨어뜨립니다. 에너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심한 피로감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나오는 한 사진입니다. 모자 장수가 나오는데요. 이 모자 장수의 이 모자가 과거에 신사 모자로 아주 유행했습니다. 이 모자의 원료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은이 들어간 용액에 이 가죽을 충분히 잘 담구어서 처리했습니다. 이때 이 수은 증기가 올라와서 이 근로자들을 중독을 시켰습니다. 이 수은이 신경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 비틀거리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이 매드 에서 해터, 모자 장수처럼 미친 이런 이 관용호구가 생겼습니다. 기억장애, 치매, 우울, 불안, 정신병 이런 다양한 이 신경 독성 증상을 이 수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은이 중독되는 두 가지 주 원인은 아말감과 큰 생선입니다. 아말감은 충치를 때울 때 약간 회색빛이 나는 이 쇠붙이 보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말감인데요. 거기에 수은이 약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은 중독 사례 첫 번째는 모두 제가 본 환자인데요. 65세 여성인데요. 원인 모를 심한 피로감, 이게 주증상입니다. 과로를 했다거나 멀리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추정할 수 있는데 이유가 없이 피로감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 한 달 전쯤에 아말감 시술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아말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골에 있는 치과에서 아말감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 보았더니 이 AS 비소 20.4로 높게 나오고 머큐리가 HG 수은입니다. 9.12로 노출 기준 일반인 5 이하인데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한 피로감의 원인이 수은 중독인 것으로 추정하고 치료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51세 여성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로 치료 중인 분이십니다. 고기를 평소에 못 드셔서 생선을 대신에 자주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자주 실신을 하셔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피검사와 머리카락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수은 농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는 소비자 단체입니다. 이 소비자 단체에서 임산부는 참치를 아예 먹지 마세요 라고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산부는 수유부도 마찬가지고 임산부 수유부는 참치뿐만 아니고 큰 생선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 하얗게 미백 크림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제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외국에 여행 가셔서 이 미백 크림을 사오시는데 이 속에 수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수은은 피부에 바르면 흡수되어서 여기 멜라닌 세포를 죽입니다. 멜라닌 세포가 죽으면 멜라닌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하얘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신에 수은 중독이 되겠죠. 여기 이 아이섀도우는 이 제품 아이섀도우에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방부제 목적으로 미량의 수은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 수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은 혈압계, 온도계, 수은 전지, 형광 등 이 수은이 사용되는 이런 제품들인데요. 국제 수은 협약, 미나마타 협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수은 사용을 아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 협약인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는 의료용 혈압계, 체온계 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약간 노란빛을 띠는 나라들은 가입된 국가이고, 이 협약에 가입되지 않는 국가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의 일부, 이런 나라에 여행을 가신다면 이 협약에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은 사용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실 때 수은에 대해서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금속으로 납중독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신경독성, 뼈독성, 수은도 신경독성이 아주 큰 독성인데 납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독성과 뼈독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어린이 납중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뇌손상이 되면 ADHD 그리고 뼈손상이 되면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7월에 유니세프에서 전 세계 소아 납중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어린이 34%가 납중독입니다. 약 3명 중에 1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은 아동 청소년 487만 명, 2명 중에 1명이 납중독이고, 한국도 많습니다. 약 21만 명이나 되는 소아 청소년이 이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후진국에서 납중독 어린이가 많이 나오는 그 주된 원인은 환경오염입니다. 납이 포함된 여러 가지 이 공업제품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오염된 토양이 이 물이 침출되어서 물을 오염시키고,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 또 그 농산물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 가공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납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납중독 현황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빨갛게 되어 있는 색깔일수록 더 강한 오염입니다. 여기 보면 아프리카, 그리고 아랍, 인도, 그리고 중국, 러시아, 여기가 납 오염이 주로 많은 국가입니다. 대부분은 후진국에서 납중독이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 2020년 한약재 수요는 약 5,400톤입니다. 국내 생산이 2,500톤 정도, 부족분은 약 3,000톤입니다. 이 부족분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 앞에 지도에서 보셨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납중독 오염 국가입니다. 그러면 납뿐만 아니고 다양한 중금속이 토양에 오염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재를 드실 때는 이런 중금속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페인트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양이 적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페인트에는 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페인트 색을 예쁘게 합니다. 그리고 밝게 빛나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비바람이 치거나 햇빛을 쬐도 오랫동안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고 오랫동안 내구성을 유지하는데 이 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에 페인트 칠을 할 때 이 페인트에 납이 들어있는 이 페인트가 되겠고, 또 색깔이 있는 크리스탈 그릇, 이 색깔을 밝게 예쁘게 낼 때 이 납이 필요하고, 또 이 그릇이 잘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납을 쓰면. 또 루즈나 한약재에도 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1987년도에 유연 휘발유를 금지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50년 이상 이 납이 들어있는 유연 휘발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지한 이유는 납 성분이 아동의 뇌손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로가 토양에는 이 납과 여러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에
나무를 채취해서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혹시라도 도로가에서 이런 나무를 캐서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납과 비소, 이런 중금속이 소아 ADHD와 관련성이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입니다. 2009년도에 ADHD 국내 유병률 조사를 했습니다. 약 3만 명 어린이 중에서 2,500명, 8.5%가 ADHD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30명 한 학급을 보면 30명 중에서 한두 명꼴로 ADHD 아동이 있다는 결과인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ADHD 아동을 잘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서 특수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ADHD 아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납중독과 같은 중금속입니다. 레설 도스, 치사량이라고 하고 LD라고 합니다. LD1은 어떤 용량을 줬는데 실험 동물의 1%가 죽는 양입니다. LD50은 실험 동물의 50%가 죽는 그런 양입니다. 쥐실험을 했는데요. LD1이 납은 295, 그리고 수은은 4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수은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납 LD1 용량과 수은 LD1 용량을 동시에 실험 동물에 주입을 했을 때 몇 퍼센트의 동물이 죽을까요? 답은 5번입니다. 두 가지 이상 중금속이 몸에 있으면 미량으로도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업국가입니다. 전국의 토양과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중금속이 높게 나옵니다. 이것이 건강에 많은 이런 증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와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새 아파트인데요. 이러한 이 멋진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건강에도 좋은 것일까요? 새집 증후군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시멘트의 이 생산 재료 중에 석탄재와 폐타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굉장히 유독한 건강에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집 증후군의 원인 중 한 가지입니다. 새집 증후군의 원인으로 건축자재에 포함된 다양한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요.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천식이나 기관지염 또는 암, 생식기능 저하, 수면장애, 알레르기 이런 다양한 질병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은 지 2년 이상 지난 그리고 안심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지난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건강 강연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